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00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위 부의장 성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공산 제국주의와 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남은 저 사회주의 국가 중공과 북한과 싸워서 이기려면 결국 우리가 공산주의를 모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산 제국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그 9번째 시간이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9번째 시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 공산 폭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4.3이라든가 4.3 5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제주 폭동이라든가 아니면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공산주의자들 남로당이 일으킨 첫 폭동 사례가 바로 이 대구 폭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한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최근에 정책위 부위원장님으로 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 조직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대학생들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민혁명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저희는 뭐 지금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예. 이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 소위 기성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우리 후손들한테 시키지 않고 자기들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들 기득권 더 잘 챙기겠다고 소위 뭐 권력 투쟁을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성 정치인들 뭐 국민의힘이나 뭐 거기에 친이게 친박게 할 거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뭐 정의당 할 것 없이 안 된다.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니까 새술은 새 부도에 담아야 되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역사를 가르쳐 가지고 그 청년들의 입에서 그 밑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 동생들한테 또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제 배포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뛰어난 계획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와 싸움 이것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고 있는데 어제 정말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예.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예. 오늘 수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시면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대권에 당선됐다는 거는 그거는 뭐 드루킹 네이버 여론 조작 그 여론 조작으로 소위 말해 부정선거죠.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선거 소송이 아예 제기가 됐더라면 예. 사실 이 대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더라면 사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예.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선거 소송이 6개월 내에 제기가 예. 돼야 되는 이런 이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 때문에 사실 문재인이가 비켜갔는데 이 김경수 사건이 댓글을 8천만 건을 달았었습니다. 8천만 건. 예, 8천만 건을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드루킹 일당하고 이 거기에서 김경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둑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둑이. 예. 바둑이라는 이 별칭을 사용했는데 오늘 그 뭐 어느 정치인은 꿩 잡으라고 매를 보냈는데 예. 꿩은 안 잡고 예. 사냥하는 바둑이만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참 결국은 보통 토끼 사냥을 하고 나면 예. 어떻게 하죠? 그 사냥개는 그 잡아 먹는 예, 건데.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 예. 참 토사구팽을 당한 건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토사구팽이라기보다는 이제 범죄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이 집행된 것이죠. 어제가 복날 아니었습니까? 예. 복날이네요. 복날에는 참 이 바둑이를 비롯한 많은 우리 사냥개들이 저는 외국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한여름이에요. 예. 개들이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길래 제가 여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 나라는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하니까 어떻게 음식이 살아서 막 돌아다닌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복날에는 한국에서는 개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숨든지 한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는 그 임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다 복날에 사라진다 이렇게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런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바둑이들 조심하십시오. 예, 복날에 바둑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참, 대법원이 제대로 바둑이를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바둑이를 잡은 게 이 추미애가 시작을 했습니다. 추미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죠. 예. 굉장히 댓글이 특정 댓글이 계속해서 뭐
조작되고 있는 이런 정황을 예. 이 민주당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당 대표 할 예. 때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신고를 했는데 잡고 보니까는 예. 민주당 예. 쪽이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예. 해서 잡아봤더니 민주당. 체포해봤더니 민주당을 위해서 예. 부지런히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예. 이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예. 이제 발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뭐 탄핵 때도 뭐 추미애가 앞장섰다고 그러고 그리고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키운 것도 추미애고 참 그걸 또 이제 나팔수로 예. 계속해서 나불나불나불 떠들어댄 예, 예. 나팔수는 또 김어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을 이 좌파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추미애가 그 애국 보수 아니냐, 저는 X 걸 아니냐,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저러다가 추미애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렸다고 뭐 보수 쪽에 대권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자리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굉장히 불안한 게 그 추미애 씨가 우리 국민혁명당에 입당할까봐 지금 바들바들 제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투항하는 이 적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는 있는데 우리 그 당원들이 예.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돼서 그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갑자기 뭐 와가지고 야 입당하겠다 하면서 입당 원서 쓰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복날 바둑이 잡았잖아 막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공을 세우긴 했는데 아, 예. 예. 적장의 일부 하나를 목을 베서 들고 왔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 참 고민됩니다. 예, 예. 고민됩니다. 예. 고민되고 그리고 또, 예. 지금 저 저기 예. 저 추미애 정치자금 그거를 또 검찰이 수사한대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뭐 아들 딸 뭐 이게 부른다는 막 아까 뭐 방송이 뭐 조그맣게 나왔던데 뭐 그런 게 돌아가고 있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지금 배춧잎 투표용지 아시죠? 그거 지금 그 검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싸우면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들을 잘라가지고 다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인천지검 인천지검으로 갔는데 뜬금없이 그 연수구 우리 국회의원 그분 거기서 민경욱 의원 부정 투표 부정선거 관련 그 소송이 이제 그 검사님 앞에 딱 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원하게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요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제발 오래 사시라고. 예. 오래 사시라고. 종전의 대통령 중에 이 좌파 대통령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말고 오래 사시라고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복날 바둑이 한 그릇 예.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아야지 비겁하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다고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 운영 중지 명령을 위반해서 다시 예배를 또 드리면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운영하게. 그러니까 참 이 성북구청이 참 하나는 아는데 둘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교회에다가 폐쇄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예. 교회는 사람에다가 명령을 내려야 될 건데. 그러면은 그 폐쇄 명령을 내려버리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 국가가 되는 이제 확증이 되는 거죠. 예, 미 의회 한 인권위원회에 그 인권위원회와 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자마자 이
보복이죠, 운영 중지 보복. 명령을 보복이죠. 예, 내렸는데 하여튼 뭐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려 보십시오. 뭐 내려봐도 대한민국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절간이라든가 뭐 성당에서 미사와 법회를 드리는 일들이 그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핍박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훼손하는 일들이 없죠. 예. 아니 이게 사랑제일교회를 폐쇄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의 이 교회들의 대장이 사랑제일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이 지금 다 교회를 폐쇄를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저 정강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전부 다 저기 헌금을 사랑제일교회로 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르신이 우리가 낯이 별로 안 익으니까 사람들이 이 정문에서 누구시냐고 좀 낯설은 분들은 우리가 그렇죠.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공무원이 와서 사진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헌금하러 왔어. 그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재단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결국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예. 폐쇄를 하면은 사랑제일교회가 더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거고 미 의회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사랑제일교회가 탄압받는 한국의 언론 교회로 완전히 이제 대표 맞습니다.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랜드마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성도들이 이제 정강원 목사님 그 뭡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뭐 몰려들면은 그분들이 또 설교 듣다가 감화를 받아가지고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되고 뭐 이래 되면은 사실은 국민혁명당을 키워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죠. 고맙습니다. 저희들 고맙다고 그렇게 큰-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예.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십자가를 이제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 뭐 모양을 보고 철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중공에서 일어났던 일을 대한민국에서 십자가만 보면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철거해 보려고 지금 정부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공이나 공산권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이제 그 영유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다음 폐쇄 명령을 내리는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이란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게 드라큘라 아닙니까? 드라큘라. 예, 이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마귀 새끼들이 그 싫어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성추행이 터지는 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이쪽 사람들은 음란 마귀가 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이름을 뭐 어떤 분들은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더듬어 참. 예. 그리고 저기 그 김어준 씨가 계속 저기 민주당을 대변하던데 대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수염을 좀 깎으시고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나와야지. 서울역에 가면은 그 뭐 길바닥에 누워 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분들이 불만이 상당해요. 상당하더라고요. 왜 내 흉내 내냐고 이렇게 하시는 그죠. 분들이 예. 내 개성이고 나의 그 어떤 정체성인데 왜 그 정체성을 흉내 내냐고 예,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냐 이러고. 예. 굉장히 그 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요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자, 공산 제국주의 100년 전쟁,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 자, 국민혁명당은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단 1원의 정치 자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일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지하교회를 돕습니다. 예. 어떻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탄압해서 이 긁어 모은 중국 공산당의 돈을 정치 자금을 그죠.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고 저희들은 중국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2009년 11월 3일 날
전신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 체결을 MOU를 체결했고 2015년에는 국민의힘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또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산당 그 산하의 산하 차하얼 차하얼 학회랑 학회랑 MOU를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11월 3일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중국 공산당이 개최한 세계 정당 대회 공산당 대회 가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날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에서 북경까지 가가지고 중국의 당교, 중국 공산당 당교랑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함께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혁명당밖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 힘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이런 밀접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의 기관들과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1대1로 정책이라든가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정책에 부응하는 이러한 협약을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혁명당 외에는 중공의 대한민국을 침공하려는 이 모든 침공으로부터 막아낼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최근에 해밀턴 교수님이라고 호주의 교수님인데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뭐 정확하게 나왔죠. 그리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독립과 대한민국이 어렵게 얻은 자유와 독립을 무시하고 그냥 중국이 주는 돈 지원들 받아먹기만 한다면 자유와 독립 그건 무시해도 좋다. 이게 바로 기존의 정치인들 그리고 기존 정당들이 취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만 유지하면 국민들을 팔아먹는 거는 개의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기 자료를 보시면요.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중국인이 11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 거주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유학생들 한 7만 명 되고 그리고 이중 국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150만 뭐 200만 뭐 이렇게 언저리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주택 뭐 이 사람들은 주택을 두 채 세 채를 사도 전혀 뭐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안 받고 중국 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해 주니까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도 중국인들이 뭐 200만 명씩 들어와 있으면은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많이 받아가 부정수급을 하는데 중국인이 5년 반 동안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총 부정수급의 71%가 중국인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될 건강보험료를 중국인이 5년 동안 2조 4천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해밀턴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겁먹고 나약한 한국 정치인들 어렵게 쟁취한 독립 지킬 수 있냐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는 2009년에 맺은 MOU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걸 찾아보니까 실제로 2009년 11월 3일 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조어대라고 하죠. 뭐 영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어대에 가서 바로 저 협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원희룡 지사 블로그에서 캡처를 떠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노예 문서인데 왜냐하면 5조에 보시면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폐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국민의 혁명당에서 국민의 힘을 합당해서 저거를 흡수해도 그걸 우리가 승계하기 때문에 예. 흡수하는 것도 사실 이 독을 먹는 거네요. 그 암덩어리가 된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또 생각하시기를 원래 뭐 문서가 그런 거 아니냐 그 생각하시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요. 거기 6조에 보시면 1년 전에 나 너 싫어 깰 거야. 우리 이거 더 이상 만나지 말자 하고 파기를 선언하면은 1년 후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저기 부산말로 하면 시다바리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다바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만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에 가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다. 그러니까 시다발이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또 당교하고 또 MOU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 그 당교라는 게 중국 공산당의 싱크탱크죠. 싱크탱크 겸 교육기관인데 당교의 이 정책들을 전부 다 수용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뭐 대통령이라 하기는 거시기하고 최근에 그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세계 정상들은 선진국의 정상들이라든가 자유민주 국가의 정상들은 저게 언급을 안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에 가입했다고 최근에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했는데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만 축전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하고. 예. 지금 송영길 의원도 또 뭐 축전을 보내고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축전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적국에다가 축전을 보내는 중국 공산당의 6.25 때 30만 명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모택동의 아들 모영안 우리 한자를 읽으면 모영안이 직접 참전을 하고 모택동의 아들이 참전을 하고 이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북한에 평양에 묘가 있죠. 비석도 있고 이 정도로 중공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30만 대군을 보낸 적국입니다. 적국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왜 국민혁명당을 당원을 가입하셔야 되냐? 여기에 당의 부대표 이렇게 정책위 부의장이 고위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이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역사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1시간씩 매일 지금 1시간씩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국제 공산주의 코민텔은 그 공산 제국주의 100년에 걸친 역사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민테른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불어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문은.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그걸 하면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줄이면 코민테른이 그러니까 불어로 읽으면 꼬민테른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 공산당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소련이 국제 공산당의 이제 대목격이었다면
소련이 1990년도에 무너지고 나서는 그 대부를 자처하고 나선 데가 중국 공산당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세계 공산당 정당 대회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대부라고 이렇게 의시되는 이런 거기 가서 예.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의 시다바리 정당에 가가지고 시다바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킬 힘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만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있냐? 국민혁명당에 있고, 국민을 지킬 힘은 어디에 있냐? 국민혁명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중국 공산당 밑에 가서 시다바리 정당에 가가지고 시다바리 역할 하지 마시고 국민혁명당에 오셔가지고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노예 생활을 할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리를 몇 번씩 3대 구고들의 예, 그래서 3번씩 머리를 박으면서 예. 이마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서 청나라 황제한테 절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몇십만 명이 노끈에 묶여서 여자들 남자들 노예로 다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2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를 통해서 2번째 경험했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3번째, 그죠? 만약에 MOU를 체결하지 않았으면 예. 대중 정말 강력한 소리를 얘기로 예. 강력한 일이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MOU를 체결하고 업무 협약 관계에 있으니까 중국이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의 등을 두들기거나 예. 그리고 중국에 간 수행 기자를 폭행할 때도 예. 대통령이 혼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그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 정강훈 목사님 뭐 사입인 이단이 욕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그게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임시 정부가 이제 생겼습니다. 국민의회도 생기고 신한민국 임시정부도 평양에 생기고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을 기념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들이 이제 쭉 나중에 이제 통폐합이 되는데 1919년 4월 23일 날 생겼던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됩니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본군이 이제 뭐 탄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날 상해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해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생겼던 저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고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로 이사간 저 임시정부를 말하는 건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좀 애들이 모질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안 해서 역사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는 4월 10일 날 생겼다가 없어진 저 상해 임시정부를 지금 뭐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독립운동의 두 방향을 보시면요, 무장투쟁론이 이제 이동희가 있었고 외교 독립론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18년 5월 11일 날 이동희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그리고 뭐 볼셰비키 만세 뭐 등등 뭐 생쇼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기 미국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고 계실 때 이동희 국무총리가 1920년 1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여운형, 안공근, 한형권 세 사람을 이제 볼셰비키 레닌 정부에 보내가지고 야, 조금 돈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동희가 자기 사람만 혼자 한영권만 몰래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사실 그 자금을 혼자 받아서 탈취하려고 예. 의도적으로 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 사람만 보낸 겁니다. 4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여운이 형이 뭐 그쪽 계열들한테 돈을 털립니다. 그게 제1차 국제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이고 또 두 번째 보내가지고 받아오다가 또 배달 사고가 나고 털리고 자기들끼리 죽고 이 죽이고 자금들이 그럽니다. 사실은 만약에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였다면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한 군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예. 자기들 공산당 조직을 확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이 자금 탈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금화 40만 루블은 금괴 327kg 정도, 그러니까 510억 원 정도. 요 자료를 보시면 그 레닌은 그 200만 루블은 2,55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920년 저 당시에 저 정도의 금액은 나라를 하나를 세우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다가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또 떨어져 나가고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으로 또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보시면요. 이동희, 예, 박진순, 김립 뭐 이래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어 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 김립이 이제 1차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의 주범이 되죠. 예, 그리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은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다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또 이 선교사님들의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도 원래는 신학대학을 다녔다 그러더라고. 참 희한하죠. 예. 성령을 안 받게 되면 예. 저런 식으로 마르크스 휴머니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가서 여운형, 김규식, 뭐 현순 등 이런 52명, 52명이 참석을 합니다. 가서 뭐 충성 맹세하고 뭐 볼셰비키 만세하고 뭐 쭉 연설하는데 다 개소리인데 그 개소리에서 지금의 NL이 하나가 형성되고 NLPD, PD파가 항상 종북 주사파 중에 NL파, PD파 또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레닌이 여운형한테 야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운형에게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리고 1922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함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 가결을 합니다. 최근에 그 또 내각 책임제로 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려는 이 움직임이 있는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산주의와 그러니까 연방제로 가서 공산주의화 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하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 그러니까 공산 체제의 주석으로 선출이 됩니다. 주석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죠. 정은이 주석이죠. 이 주석이란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공산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1923년 3월 달에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쓰시는데 왜 글을 썼냐면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얘들아 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말살을 하려는 게 그게 공산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 그 이야기를 쓰신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요거를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자유를 박탈하는 세력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산주의로 들어가려는 것은 우리가 그 굴레에 이 오히려 들어가는 올가미에 들어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산주의 당 부당을 통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들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저기 댓글에 이승복님께서 이 프로그램은 공산주의를 잘 알게 돼서 좋군요 하고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국제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려면은 국민혁명당의 당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혁명당 100만 당원이 조직이 되면 국내 문제 싹 해결이 그죠? 되고요. 예. 1000만 당원이 조직되면 국제 문제, 중국 문제와 미국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예. 자유 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복잡한 게 기득권층들이 그 밑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기득권층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빙빙빙빙 꼬아놔서 막 복잡해지는데, 우리 간단하게 살면은 거짓말 안 하고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은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세금도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해놓으니까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강좌로 들어가면은 자료를 보시면 1919년 4월 10일 날 생긴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시면요.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을 보시면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인이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임시헌장 7조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때는 임시정부고 헌장, 그러니까 이 헌법도 임시헌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애국가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돼 있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우리 윤치호 선생님께서 이 작사하신 그 태극 애국가 원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래 돼 있는데, 그리고 1942년도에 녹음한 음악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돼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이 보우하사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을 알아야지 오리지널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말은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4월 11일로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일로 예. 이렇게 기념한다고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 예.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이것을 계승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계승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임을 이런 법통 계승한 거는 대한민국에는 국민혁명당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제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그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파괴를 하고 탄압을 하고 속된 말로 지랄 연병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동휘나 여운형이나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스탈린도 그 신학대학을 다녔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성령 대신에 악령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정세균 총리도
안수 집사라 하더만요. 안수 집사. 뭐 이낙연은 아닌가요? 예, 이낙연도 교회 나간다 하더만요. 박지원이도 교회 나간다고 얘기 듣고. 그 이낙연 저기 이재명이도 교회 나간다고 하고. 이낙연 저 후보님 그 앞전에 어딥니까 저 무슨 그 뭐 원불교 뭐 나가시더만 이제 개종하셨습니까? 개종하시면은 교회를 열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 뭐 집사입니다 하고 교회 팔이 하러 다니고 예수 팔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자기들 득표하는데 그냥 표팔이 하는 겁니다. 표팔이. 저 보십시오, 여러분. 교통사고로 1년에 한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코 땡땡 이거 가지고 1,300명이 작년에 죽었는데 저기 90% 이상이 70대 80대 중증 기저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원래 갖고 있던 질환, 예, 그걸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00명 죽은 이 코땡땡 이게 그렇게 두려운 것 같으면은 이렇게 전국을 마비를 시키는 것 같으면은 연간 4,000명이 죽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도로를 폐쇄해야 되고 현대차, 기아차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되고 교통 신호등을 다 뽑아버려야죠. 중국에서 발생했으면 아예 그걸 우리 국경도 문 밑장을 닫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발생했으면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고 예.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알다가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년 대선까지 우리가 그죠. 모이기를 이제 폐하는 예배를 폐해버리고 우리가 집합 금지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막아서 대선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대선도 대선이고 8월 15일 날 국민혁명당이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겁을 먹어 가지고 우리 겁먹은 뭡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월 중순까지는 심했다가 8월 말이면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고 낮아질 거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예언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지가 어떻게 알아? 왜? 진단 검사자 수를 우리가 6월 30일까지는 11만 명, 11만 1,140명 검사하다가 7월 21일 정도에는 24만 명을 검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확진율이 1.5%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진단을 많이 하게 되면 확진된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8월 말 우리가 8.15 집회를 한 이후에는 검사자 수를 줄이면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때 되면 꺾일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국민들이 무슨 개돼지입니까? 질병관리청장은 보니까 저희 사실 법정에서 지난번에 역학조사로 우리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한 분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저는 사실 변론 요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물어가지고 이게 역학조사다라고 법률 해석을 받은 거예요, 경찰이. 그럼 법률 해석은 판사가 하는 거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처음엔 이렇게 썼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브리핑은 정은경에게, 그리고 법 해석은 판사에게 이렇게 이걸 이제 변론 요지사에 변론하려고 했더니 사실 그때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 한 분이 그건 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냥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법 해석은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게 있습니다라고 변론만 해서 결국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요. 아니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가 퍼진 걸 자기들이 막았어요? 전 국민을 진단 검사해서 일시에 진단 검사하면 1.5% 75만 명 정도가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분리시키면 결국은 이거는 한 달 이내에 다 끝난다는 겁니다. 자, 이 방역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붑니다. 이 지금
공산주의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탄압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탄압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설명하려고 지금 사례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소련이 1922년 12월 30일부터 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저기 동유럽들을 전부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동유럽부터 러시아까지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멍청해가지고 이 건국일을 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저 청와대에 가 있을 게 아니고 저 좀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남한의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첩 성시비가 내려와서 김구 선생도 포섭을 해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북한 데리고 가고. 예. 그런데 왜 저렇게 78%가 남한의 78%가 이제 공산주의를 뭐 지지했냐? 아까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북노당을 만들고 일부는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노당을 만들면서 박헌영을 비롯한 그죠? 내가 사회주의자들. 일본하고 싸웠다, 독립운동을 했다. 하니까 야 독립운동가인갑다 민족 지도자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하고 싸운 거는 소련의 편에 붙어가지고 소련을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거지 우리 민족을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싸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1921년 6월 28일 날 자유시 참변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군이 그 대한민국의 그 독립군단 3,500여 명을 자유시 지금 스보보든이라고 불리는 자유시에서 완전 몰살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대한독립군단을 꿰어내 가지고 야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꿰어낸 사람들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었던 여운형이 박헌영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북 주사파의 남노당의 후손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 무리로 올라온 게 그게 종북 주사파고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중에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는 거고 일부가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남노당의 후손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2009년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MOU를 맺었고 그 저기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당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 남노당의 후손이고 진짜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정통 보수 세력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보수파를 분열시킨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힘이 MOU를 업무 협약을 맺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중국 당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보수파는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만이 유일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보수고 우리는 분열시킬 마음 없습니다. 우파가 아닌 자들하고는 우리가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보시면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와 협력하겠다 이랬는데 1946년 3월 20일 1차 미소 공동회담이 있었는데 소련은 이때 우익은 제외하자 그랬고 미국은 좌우 합작을 해서 정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소련이 우익은 제외하자고 했던 거는 이미 1946년 2월 달부터 북한 지역에서는 의회 지금 국회죠. 인민위원회가 다 만들어지고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착착착착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그다음에 인민군대 전부 다 이제 만들어지고 준비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고의 반공 지도자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료를 보시면
좌우 합작 임시정부는 반대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김규식, 여운형은 이 사람들은 그 이루쿠츠크파 고려 공산당 출신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을 따라서 좌우 합작 임시정부를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박헌영이가 지금 이 당시에 박헌영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원래는 김성주죠. 이 새파란 소련군 대위 출신의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소련에서 이제 대장을 그 한반도 전체 통치를 하게끔 그렇게 소련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 지역을 잠식을 하니까 박헌영이는 야,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나는 레닌하고 내가 레닌하고 임마 밥도 먹고 춤도 추고 이 새끼야. 내가 레닌한테가 충성 맹세도 하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야 저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말이 돼? 예.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국제공산당에서는 일공산당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노동당이 결국 이 남로당의 북조선 지부밖에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박헌영이가 이 나중에 만나러 가죠. 예. 소련까지 만나러 가서 자기를 여기에 적자로 삼아달라고 설득하러 갔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충성 경쟁하는 그 차원에서 조선 공산당 총비서였던 박헌영이가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조선 정판사 사건을 46년 4월 초에 일으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 투쟁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신전술을 발표합니다. 46년 7월 26일 날 테러는 테러로서 피는 피로서 갚자 극자 폭력 투쟁으로 전환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박헌영이가 이제 전평이라는 전국 조직에 이제 이 전파를 하는데 46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철도 노동자 파업을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파업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295개의 공장이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테러를 하는데 이때는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 저격 사건 미수가 있었고 조병옥 정무부장 또 피격, 장택상 경무총감 피격 등 이런 사건들이 46년도 9월, 10월,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국민혁명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광화문 세력들에 대해서 극우 기독교인내지만 극우 세력이라고 이제 매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극우나 극좌라는 것은 어떤 세력을 말하냐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조직 그것을 이제 극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태극기 세력이 나올 때 강목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쇠 파이프를 들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남로당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극좌 세력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민노총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이 강목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쇠 파이프 들고 나오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극좌 세력만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제주 4.3 사건도 남로당과 북로당의 그런 경쟁, 그러니까 충성 경쟁 그 예. 과정에서 1948년 5월 10일 자유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공산 폭동을 일으킨 게 그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948년 4월 3일에는 대한민국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도 정말 무식하고 천박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미군정 시대죠. 예. 미군정 시대라 이거를 지휘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여튼 역사를 왜곡하는 게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이제 일부 저희가 이제 네. 그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을 잠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침투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뭐 민주노총의 전신인 이런 이런 세력들 남노당의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지금 정당들이 다 남노당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고 이 배경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10월 대구 공산 폭동이 폭동이라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순 반란 그죠.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은 이제 2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또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국민혁명당에 당원 가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100만이면 대한민국을 살리고 1000만 조직을 우리가 이룩하면 우리 국제 문제까지 중공과 미국과 일본을 다 우리가 제압을 해서 자유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누가 5.18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5.18은 뭐 북한군이 왔나 안 왔냐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남노당의 후손들이 숨어 있다가 무리로 올라온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대구 폭동 10월 폭동하고 패턴이 광주 5.18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구 폭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5.18 폭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오늘 제가 그 재판을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변론하라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게 2017년 11월 3일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중국 공산당 대회 가서 기조연설을 했다. 그거 충성맹세다. 그리고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그 정당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지금 박범계가 나왔고 나는 문재인 정권이 그 친중 정책 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쭉 실제로 그 소송 기록을 보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을 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을 욕한 얘기, 정권이 친중 정책을 비판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수사 자료에 모아놨어요. 사자명예훼손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참 이런 부분들이 이 중국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구나. 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평택시를 움직여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 대한민국 정부까지 나서서 언론사의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집행을 하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예.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 중공의 영향력 하에 대한민국 수사기관까지 다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성상훈 부위원장에 대한 이 사건 실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아라 TV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 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